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학 강사 김정입니다. 28 개정 수능 국어. 과연 어떻게 변화하나 많이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수능 국어 과연 어떻게 바뀌나? 두 번째, 왜 그렇게 바뀌나? 세 번째,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바뀌나? 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원래는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라고 내용이 흘러줘야 되는데 그 원래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볼 수능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과연 그래서 예전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어요를 설명드리는 것이 과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결국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가 훨씬 도움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뀌는 수능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일종의 시험지입니다. 일종의 시험지가 무슨 얘기지? 궁금하시죠? 자, 현 고2 그리고 현 고3 학생들이 보는 수능은 공통 플러스 선택의 시험이에요. 공통은 독서와 문학, 독서가 조금 생소하시면 비문학이라고 인지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독서와 문학은 전국에 있는 수능을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이 치르는 공통적인 시험이었고요. 선택은 2개 중에 하나예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시험이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죠. 그럼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모두 없어졌냐? 그건 아닙니다. 2개가 합쳐서 출제되거든요. 재밌는 사실은 수능이라는 용어가 이제 94학년도부터 쭉 저희가 수능 시험을 치러 왔잖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도 수능 세대가 많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저도 수능을 치렀고요. 제가 봤던 수능은 언어 영역이었거든요. 그죠? 언어 영역 보셨죠? 근데 수능이 2014학년도를 기점으로 국어 영역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저희 때는 이제 뭐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이런 용어였었는데 수능이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교과형 수능이에요. 너네 학교 수업만 되게 열심히 들어도 수능 잘 볼 수 있어. 그래서 시험의 명칭도 교과서 이름인 거죠. 화법과 작문은 언어와 매체,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명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제가 조금 전에 교육과정과 맥이 닿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보는 수능은 이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1학년 때는 공통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명칭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 구성도 이거에 맞춰서 바뀌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시험지를 잠깐 살펴보실까요? 살펴보시면 1번 다음은 학생이 과제를 수행한 후에 실시한 발표이다 라고 되어 있죠. 결국 발표라는 건 우리 수능 국어에서 이야기하는 화법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살펴봤더니 뭐 1번에서 말하기 방식 화법이죠. 그리고 뭐 발표에 반영된 화법 문제죠. 근데 살펴봤더니 3번 문제가 좀 재미있는데요. 3번 문제가 A는 B와 달리 보조용어를 써서 혹은 피동접사가 있는 혹은 의존명사가 있는 인용절을 썼다는 부사를 썼다는 맞습니다. 문법 문제가 믹스되어서 출제되어 있네요. 자, 1번에서 3번 화법이라는 거 지금 하셨고요. 6번에서 10번 다음은 학생 외에 토의 중의 일부이다. 이것도 역시 화법이죠. 살펴보시면 사회자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A를 이해한 내용 뭐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서 전부 다 합법 문제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7번부터 살펴봤더니 의미관계 그리고 또 중세국어 문법 그리고 새 말을 만드는 문법 그리고 표준 발음법 문법 1번에서 10번까지는 화법과 언어 총 10문제가 출제됩니다. 언어는 지금 말로 바꾸면 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1번에서 10번까지는 문법 문제, 화법과 그리고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믹스에서 출제하는 3번 화법이지만
사실은 문법 문제까지 같이 섞여 있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엄밀히 계산하면 화법 총 5문제, 문법 총 5문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1번부터는 뭐가 출제되냐? 11번에 살펴봤더니 좀 글이 긴 지문이 나오죠.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으로 구성된 맞습니다. 비문학 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살펴보시면 14번 역시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으로 구성된 비문학 지문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18에서 23번 지문들 살펴봤더니 가하 지문과 나하 지문으로 구성된 비문학 지문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법과 언어가 끝났더니 그 뒤에 비문학, 독서 지문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그럼 그 뒤에 그냥 문학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험지를 살펴보면 이게 아주 재미있죠. 24번에서 27번은 다시 무슨 지문으로 출제가 됐냐? 가하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읽은 글의 비문학 지문이네요. 다는 이를 바탕으로 논증하는 글의 초고이다. 장문이네요. 24에서 27번이 다시 어떤 파트로 넘어오게 됐냐면 장문 파트로 넘어오게 됐는데 여기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죠. 가도 비문학, 나도 비문학, 다가 장문. 그러니까 문제 유형도 살펴보시면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 작성한 질문이다. 다를 작성하기 위해 읽은 방식, 다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다를 작성한 후에 추가로 수집한 자료. 지금 보시면 장문 문제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문학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가운데 다시 장문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과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25번 문제죠. 다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나를 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냐면 읽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무슨 비문학 독서 문제와 일치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독서와 장문이 총 20문제가 되고요. 독서 문제를 요 24, 25번의 독서 문제를 계산한다면 독서 총 15문제 그리고 장문 5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변화가 없는 파트는 문학이에요. 문학은 총 15문제. 뒤에 살펴보시면 31번부터 이제 문학이 나오게 되겠죠. 문학의 경우에는 고전 산문 지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전 시가 지문 지금 살펴보시면 가의 고전 시가 작품 그리고 나의 고전 수필 작품 이건 최근 평가원이 계속 출제하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고전 시가랑 고전 수필을 묶어서 출제하는 형태는 최근 평가원이 계속 출제했던 스타일이고요. 39에서 42번을 살펴보시면 도요새에 대한 명상, 현대 소설 출제되어 있고 43에서 45번은 현대시 2편 출제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에서는 전혀 바뀐 부분이 없고요. 앞부분에서 좀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라는 사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살펴보셨듯이 맞습니다. 매체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매체는 출제되지 않고 문법 5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수능이 바뀌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출제됐었냐면 공통 플러스 선택 이전의 시험에서는 저희가 화작문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현 고1 학생들이 이번에 치렀던 3월 모의고사가 1번에서 15번이 화작문 이렇게 출제가 되고 화작원이죠. 화법과 장문 그리고 문법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뒤에 독서 쫙 문학 쫙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 예전의 스타일로 좀 많이 변화했다. 하지만 예전과의 차이는 장문이 갑자기 툭 가운데 좀 출제가 된다. 그리고 좀 믹스된 형태의 문제가 많다. 화법이지만 언어를 믹스한다든지 그리고 비문학과 장문을 믹스해서 출제하든지 하는 문제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학습 활동과 관련된 보기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저희가 지금 이 페이지를 펴고 있으니 거꾸로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42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이게 좀 재밌으니까. 다음은 윗글을 읽고 진행한 교과 융합 수업의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예 워딩 자체에서 학습 활동이라는 명칭을 제시해주고 있죠. 또 앞에 37번 문제도 살펴보면 다음은 학생이 나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나 오늘 수업 시간에 이거 읽었는데 이런 거를 느꼈어. 이런 거를 생각했어. 라는 것들 나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 보면 독서의 경우에도 24번 문제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약간 학생이라는 워딩이 문제에서 많이 보이죠. 학생 혹은 학습활동 이런 워딩들이 많이 보입니다. 20번 역시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활동지이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나서 아이가 작성한 학습활동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을 보시더라도 다음은 A의 인터뷰를 했는데 윗글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지금 인터뷰를 했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약간의 화법의 냄새가 좀 나죠? 윗글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가나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인터뷰를 했으니까 화법 지문인데 근데 화법에 약간 그런 스타일을 띠고 있는데 윗글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비평문은 또 장문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근데 결국에 이건 독서와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는 개정 수능은 좀 믹스해서 융합해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많이 구현되고 있구나 라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들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일 첫 번째, 풀려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 시험을 풀어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링크를 밑에 걸어 놓아 드릴 테니 꼭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80분이고요. 사실은 뭐 아주 엄밀히 말하면 마킹 시간까지 생각을 하면 75분에 푸는 게 좋긴 하지만 이제 처음 연습하는 단계니까 80분 동안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은 참 똑똑해요. 부모님들에게는 걱정이 많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겠지만 물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자기가 시험을 딱 풀어본과 동시에 내가 보는 수능은 이렇구나. 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가장 피부로 와닿게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문제를 꼭 시간 재고, 80분 시간 재고 끊어서 풀지 말고 풀로 집중해서 풀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선택 과목일 때는 어떤 표준 점수의 유불리에 따라 화법과 장문을 선택할까? 언어 매체를 선택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고1 학생들부터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미 우리 모두 해야 하니까.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파트가 어디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문법은 지식을 집어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미리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차피 2학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화법과 언어라는 교과서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뭐 교과과정상 2학년에 그걸 배우는 학교도 있을 거고 3학년에 배우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학교에 따라서 배우는 그 순서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빠르면 이번 여름방학, 늦으면 이번 겨울방학이라도 언어는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 왜냐하면 언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법적인 지식이니까 특히 지금 해놓으면 좀 좋은 게 중학교 때도 문법 했어 우리 애들. 중학교 때도 문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미하게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내용들을 땡겨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는 과정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독서의 경우에는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들을 미리 해놓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 사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이야기가 선생님 제가 글을 어떻게 읽는지 그러니까 저랑 수업 시간 같이 많이 하는 내용이 이거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 이거 나오면 뭐 떠올려야 돼? 이거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와야 돼?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같이 학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기가 고1 때 지문 보는 눈을 장착하고 지난 2년을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수능 국어는 사실은 학년이 없습니다. 3학년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수능 국어는 학년이 정해진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어떻게 학년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시험의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연습을 지금 해놓은 학생들은 고3 때 분명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쭉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능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많이 바뀐다던데 사실 이번 수능의 굉장히 큰 핵심은 뭐 통합사회, 통합과 이런 부분들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입시 전문가분을 모시고 직접 인터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도움되는 정보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2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보는 고3
수능에서 꼭 좋은 점수를 받고 자신의 그 과정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도 아이들을